안녕하십니까, 동찬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저번에 2년차 후기 때 말 못했던 지역별 특징, 초반에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은지 이런 거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비교할 도시들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요 4개만 좀 해볼게요. 멜번이랑 퍼스는 일단 제가 살아본 곳이고, 그 다음에 시드니랑 브리즈번은 제가 그래도 한 5번 이상은 갔던 도시들이라서 그나마 좀 제가 잘 알만한 도시들로 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4개 도시가 사실 워홀 오면 가장 많이 가는 도시들이기도 하고, 호주에서 뭐 1, 2, 3, 4번째 도시기도 하고, 굳이 5번째까지 끼면 이제 5번째 도시인 애들레이드까지 낄 수는 있는데, 애들레이드는 제가 여행으로 한 4일? 3, 4일 정도 가본 게 끝이라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애들레이드는 이제 나중에 이 4개 도시 외의 도시들도 좀 말을 할 건데, 그때 애들레이드도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게 맞다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런 특징들과 어떤 순위들이라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워홀 왔다 치고 초기 정착이 가장 쉬운 도시 순위를 한번 매겨보면 1위가 브리즈번, 2위 시드니, 3위 멜번, 그 다음에 4위 퍼스. 이게 뭐 집값이나 날씨, 뭐 교통, 뭐 구직 난이도 이런 거를 다 종합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집값, 집값이 높은 순위대로 나열을 해보면 시드니가 1위고 2위 멜번, 그 다음에 3위 브리즈번, 4위 퍼스. 일단 집값은 사실 호주에서 시드니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이제 멜번인데, 뭐 최근 들리는 소문들로는 브리즈번이 멜번 집값을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집값은 워홀러 기준, 그 쉐어하우스 기준입니다. 뭐 렌트비나 집을 살 때 필요한 이런 가격이 아니라 워홀러 기준에서 쉐어하우스 들어갈 때의 금액. 아무튼 시드니는 뭐 시티에 살려면 진짜 한 4,500불은 줘야 될 정도로 싱글룸 기준 그렇게 비싸고, 멜번도 뭐 거의 한 400불 뭐 이 정도는 줘야 시티에 살 수 있고, 브리즈번도 뭐 한 300에서 400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비싸졌다고 하니까 사실 완전 최근의 시세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퍼스가 되게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뭐 시티 쪽에 산다고 쳤을 때 한 300에서 400불. 근데 보통 이제 시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시티 안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티 교외 기준으로 해도 이 순위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100불에서 200불 싸지는 느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은 순위로 가보면 사실 여름에는 다 날씨가 좋으니까 겨울 기준으로 말해볼게요. 일단 저는 브리즈번이 1위라고 생각을 하고, 브리즈번이 겨울에 제일 따뜻해요. 겨울에도 막 한 2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겨울에도 낮에는 반팔 입고 다닐 정도로 따뜻하고, 그 다음에 2, 3위가 좀 애매한데 퍼스랑 시드니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퍼스가 진짜 날씨가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겨울 날씨가 너무 구려요. 겨울에 퍼스가 우기라서 이번 겨울에 진짜 거의 한 2-3달 내내 비만 왔어요. 진짜 날씨도 엄청 추웠고. 근데 시드니도 이번에 되게 비가 왔던 기간이 길었어서 최근 날씨로 보면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멜번은 그냥 사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날씨가 뭐 맞은 걸로, 제가 딱 멜번 살 때가 겨울 시즌이었거든요. 와, 진짜 날씨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엄청 장대비가 왔다가 한 5분 만에 그치고, 해 쨍쨍해져서 다시 나가면 다시 비 쏟아지고 다시 그치고 막 뭐 이상해요 그냥. 근데 멜번도 여름에는 날씨 좋고 괜찮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교통은 1위 브리즈번, 2위 시드니, 3위 멜번, 4위 퍼스. 일단 브리즈번은 이건 누가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게 교통비가 50센트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끝났죠. 교통비 50센트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여기 퍼스에 살면서 버스를 타고 시티를 나가잖아요. 물론 존마다 그 금액이 다르긴 한데, 제가 지금 2존 구역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티를 버스 타고 나가면 4점 몇 불이 나옵니다. 브리즈번이랑 비교했을 때 8배 차이가 나요. 교통비가 최소 8배. 근데 브리즈번 그 퀸즐랜드는 진짜 이것보다 더한 거리를 가도 그냥 50센트거든요. 그래서 이 50센트는 솔직히 이길 도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브리즈번도 되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 중에 하나고,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봤을 때도 퍼스보다 브리즈번이 훨씬 좋고, 그 다음이 이제 2위가 시드니. 일단 교통비 비쌉니다. 근데 교통비는 사실 브리즈번 빼고 다 비싸가지고 교통비는 좀 논외로 하고, 그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냥 버스도 있고 트램도 있고 트레인도 있고 심지어 지하철도 있어요. 지하철을 제가 이번에 시드니 갔을 때 타봤는데 진짜 그냥 한국 지하철처럼 깔끔하고 되게 뭐 시간 같은 거 잘 맞춰서 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드니에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멜번인데 제가 멜번을 3위에 놓은 게 사실 비슷한데 그 지하철 때문에 시드니를 2위에 놨습니다. 멜번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대중교통이. 그리고 심지어 이 시티 네모 라인에서 다니는 트램은 무료입니다. 무료 트램존이 있어가지고 시티에서 살면서 시티에서 일을 한다고 치면 교통비를 거의 안 써도 되는, 이게 되게 멜번의 장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퍼스인데 퍼스는 진짜 이게 호주 4위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중교통이 안 좋아요. 진짜 별로고 차 없으면 진짜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냥 버스가 이렇게 이 라인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세로 라인으로 가는 것밖에. 여기에서 여기 가로 라인을 간다고 치면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되게 그냥 그 가로 라인 노선이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하고 뭐 교통비도 비싸고, 그 다음에 뭐 버스 노선이나 트레인 노선이나 이런 것도 그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엄청 적고, 제가 지금 퍼스에 1년 동안 차 없이 지내고 있는데 삶의 질이 진짜 확 떨어집니다. 제가 5 말고 로컬리를 했으면 무조건 차 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한인 커뮤니티. 처음 오실 때 보통은 영어에 자신이 없는 상태로 오잖아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이런 순위 관계없이 그냥 뭐 아무 데나 가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영어에 그렇게 막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나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야 좀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다, 요런 분들을 위한 순위. 1위가 시드니, 2위가 브리즈번, 3위 멜번, 4위 퍼스. 일단 시드니를 1위로 잡은 게 되게 옛날부터 그 한인타운들이 시드니에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진짜 이번에 그 시드니 한인타운을 제가 갔었을 때 놀랐어요. 그냥 진짜 영어를 안 써도 되는 수준의 그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런 한인 커뮤니티나 이런 한인타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멜번에도 사실 코리아타운이 있거든요. 공식적인 코리아타운이에요. 근데 제가 멜번 살았을 때 한인들끼리 김치 스트릿이라고 불렀던 그 스트릿이 있는데 그냥 그 스트릿이 다예요. 한국으로 치면 그냥 술집 거리거든요. 뭐 한식당들 있고 한인 술집들 모여있고 이런 데를 그냥 코리아타운이라고 해놓은 곳이어서 그 시드니처럼 진짜 그 타운의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다 온라인에서는 다 한인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들은 사실 다 잘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약간의 오프라인 기반, 오프라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브리즈번은 제가 갈 때마다 진짜 한국인들을 길거리에서 엄청 많이 보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 그 한국말이 계속 들려요. 브리즈번도 시티가 좀 작아서 그냥 시티 돌아다니다 보면 그 한국말이 계속 들리고 뭐 한식당이나 이런 것도 많고, 멜번도 비슷한데 사실 멜번은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멜번이 호주에서 제일 번화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퍼스도 그 온라인 한인 커뮤니티가 있긴 있어요. 퍼스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이라고 다음 카페가 있는데 뭐 중고 물품 뭐 아니면 다른 정보들 뭐 이런 게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앞서 말한 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에 비해서는 되게 작아요. 그래도 뭐 퍼스에도 한식당들도 나름 꽤 있고 스포츠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영어가 자신 없어서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인은 별로 만나기 싫고 이런 게 좀 없는 데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은 그냥 어딜 가나 한국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퍼스도 사실 한국인들이 좀 있으니까 아예 애들레이드나 아니면 진짜 어디 저기 뭐 타즈메니아, 뭐 캔버라, 다윈, 앨리스 스프링스. 근데 다윈, 앨리스 스프링스는 너무 좀 위험한 동네라서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고 뭐 그 정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레이드, 제가 생각했을 때 애들레이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레이드가 제가 간 약간 이런 대도시 느낌의 도시들 중에서는 한국인이 제일 없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시티에서 즐기는 이런 문화생활 같은 거, 그냥 시티 라이프죠. 1위가 멜번, 2위 시드니, 3위 브리즈번, 4위 퍼스. 일단 멜번은 그냥 호주에서 문화예술로 그냥 1위인 도시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즐길 게 많아요. 문화예술적으로 뭐 전시나 이런 것도 많고 공연 같은 것도 많고 뭐 무료로 그런 전시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것도 엄청 잘 돼 있고 엄청 퀄리티가 높아요. 감성 있는 바나 뭐 재즈바, 뭐 라이브바 이런 것들도 많고 그냥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기에도 되게 괜찮고. 근데 이 문화생활이라는 게 그냥 도시 규모랑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드니도 뭐 도시가 워낙 크니까 그런
데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을 정도로 괜찮고, 브리즈번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드니 멜번보다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뭐 그냥 쏘쏘 뭐 적당히 즐길 수 있는 느낌? 근데 이제 퍼스부터는 이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생활들을 즐기기가. 퍼스는 뭐 그런 시티 생활보다는 이런 교외로 나가서 뭐 캠핑이나 낚시나 수영이나 뭐 수상 스포츠들 이런 걸 즐기기가 되게 좋은 도시고, 솔직히 시티 그런 문화생활이나 이런 거는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들에 살면서 이제 또 여행도 가야 되잖아요. 여행을 가기 좋은 도시는 순위를 못 뽑겠어요. 왜냐면 그냥 다 여행하기 좋아요. 시드니도 뭐 주변에 NSW 주에 있는 그런 시드니 근교의 여행지들이 되게 괜찮은 곳들이 많고, 브리즈번도 이제 퀸즐랜드 여행지들이 되게 좋은 여행지들이 많고, 뭐 멜번도 마찬가지죠. 멜번도 뭐 그레이트 오션 로드 있고 필립 아일랜드 있고 모닝턴 온천 있고, 뭐 심지어 겨울에는 이제 멜번 스키장도 갈 수 있고, 퍼스도 뭐 사실 여행 그 로드 트립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서호주 로드 트립이. 그래서 뭐 퍼스도 차만 있으면 진짜 주변에 갈만한 바다들이나 아니면 뭐 사막들이나 이런 게 많아서 여행하기에는 진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외의 도시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말 안 한 도시 중에 그래도 규모 있는 도시들이 애들레이드 있고, 캔버라 있고, 케언즈 있고, 타운즈빌 있고, 타즈메니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브룸, 다윈, 뭐 앨리스 스프링스 요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브룸, 다윈, 앨리스 스프링스는 일단 제가 안 가봤고 사실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도 사실 정보를 잘 모르고 해서 여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애들레이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데 애들레이드는 겨울에 추워요. 그 이 남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 근데 교통은 괜찮습니다. 애들레이드도 무료 트램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트램을 타면 무료고, 그리고 또 바닷가까지도 트램으로 갈 수가 있고, 제가 뭐 그냥 여행으로만 잠깐 가봤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을 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호주 대도시 중에서는 한국인이 제일 적고, 또 이제 근처에 이 남호주에 와이너리들이 되게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많고, 뭐 제가 아는 건 요 정도. 그 다음이 이제 캔버라, 호주의 수도죠. 캔버라도 뭐 호주의 대표적인 계획형 도시답게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캔버라에도 트램이 있고 버스도 뭐 잘 돼 있고, 그리고 되게 그 약간 한국 신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지금 시티 곳곳에 공사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 거리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은근히 좀 괜찮은 식당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캔버라에. 날씨는 춥습니다. 캔버라가 내륙에 위치한 도시다 보니까 보통 이제 호주 도시들이 대부분 해안가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약간 그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 캔버라는 내륙에 있다 보니까 진짜 뭐 겨울에 영하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케언즈, 제가 살았던 곳이죠. 케언즈는 그 밑에 있는 타운즈빌이랑 같이 묶어서 얘기할게요. 케언즈에서 타운즈빌이 차로 얼마 걸렸더라? 5시간인가? 아무튼 보통 그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두 도시의 특징은 호스피탈리티 잡으로 세컨 비자를 딸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케언즈에서 호텔 하우스키핑으로 세컨 비자를 땄던 거고, 일단 케언즈는 조그맣습니다. 근데 타운즈빌은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타운즈빌은 차가 없으면 좀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대중교통을 직접 타봤을 때 대중교통도 좀 불편한 느낌이었고, 케언즈도 대중교통이 별로 안 좋습니다. 대중교통이 안 좋은데 그 시티가 엄청 작아가지고 차 없어도 저는 케언즈가 괜찮았어요. 저는 자전거 사서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타운즈빌은 자전거 타고 다니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사실 제가 안 간 지가 오래돼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교통카드가 없어요. 교통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금을 내고 타야 됐었어요, 제가 있을 때 케언즈는. 아무튼 제가 케언즈 있을 때가 거의 벌써 1년 반 전이니까 그 현금 내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거의 안 타고 다녔는데, 아무튼 날씨로 보면 그 열대성 기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남아 날씨 그대로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여름에 우기라서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사이클론도 여름 시즌에 꽤 와요. 제가 있을 때 사이클론이 한 3개인가 4개인가 왔었어요. 근데 뭐 되게 칠한, 케언즈는 되게 칠한 그런 휴양지 느낌의 도시고, 타운즈빌은
케언즈는 제 알기로 약간 공업 쪽으로 발달된 도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도시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케언즈를 되게 좋아해서 뭐 호스피탈리티로 세컨 비자를 따러 가야 된다면 케언즈를 추천하지만 케언즈가 또 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타운즈빌에 비해서 되게 이런 휴양지 느낌이 나고 뭐 차 없어도 살기 괜찮고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뭔가 뭐 수영도 하고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케언즈에 일을 구하고 싶어 하는데 뭐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으니까 케언즈로 그 사람들이 다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뭐 일 구하는데 막 한 달은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 있을 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간을 좀 길게 잡는 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되지만 내가 지금 세컨 비자를 따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바로 그 일을 구해서 바로 이 일수를 채워야 된다 하는 분들은 케언즈가 좋은 선택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언즈에서 일 못 구해서 타운즈빌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타즈메니아 무조건 차 있어야 됩니다. 진짜 대중교통으로 거기도 버스로 뭘 이렇게 다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타즈메니아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뭐 세컨 따실 분들은 농장이나 공장으로 많이 가시고 뭐 영주권이 목표인 분들도 타즈메니아가 지역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셰프나 이런 걸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퍼스도 지역 점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튼 타즈메니아는 뭐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엄청 추워요. 진짜 타즈메니아도 너무 추웠어. 멜번보다 날씨가 더 별로였어요. 제가 갔을 때 그 겨울 타즈메니아가 근데 하이킹이나 트레킹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도 트레킹 하이킹 하러 타즈메니아 여행을 많이 가요. 근데 겨울에 하이킹이나 뭐 산 위에 올라가거나 이러면 눈이 옵니다. 산 위에. 저 호주에서 눈을 처음 봤어요. 거기서. 그 정도로 날씨가 꽤 추운 곳이고 그리고 또 타즈메니아의 별명이 있죠. 타즈메니아가 이제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깨끗한 곳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공기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타즈메니아 주변에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공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뭐 연어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죠. 타즈메니아 연어. 그래서 뭐 이제 공장 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연어 공장 탓살인가? 거기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무튼 타즈메니아는 여름에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겨울에는 진짜 좀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타즈메니아로 이제 농장 가는 사람도 꽤 많아서 제가 타즈메니아 여행했을 때 호스텔에서 만난 뭐 프랑스 애들 그 유럽 애들이 있는데 다 그 타즈메니아에서 농장 다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뭐 농장으로 이제 세컨 비자 따려는 분들도 되게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뭐 이제 제가 가본 곳 중에서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도시들은 다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제가 가본 도시들은 더 많긴 한데 너무 작은 도시들이라서 여기에 끼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뭐 요 정도 제가 제대로 비교한 4개 도시 플러스 방금 말한 5개 도시 제가 가본 곳들 중에서는 이제 살만한 그래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도시는 아직 더 남긴 했어요. 브룸이랑 다윈이랑 앨리스 스프링스를 가보고 싶은데 아직 뭐 기회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호주 생활 끝나기 전에 다 가보긴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호주 지역들에 대해서 또 말을 해봤는데 호주 워홀을 앞두고 지역 선정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호주에 살고 있는데 지역 이동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